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무경 교수입니다. 쉔커 이론,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이 수업을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한 것은 아마 이 수업이 개설된 이래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8년 만에 처음인 것 같죠?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단 이 수업이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쉔커 이론을 소개하는 동영상 3개를 먼저 보시게끔 했고요. 이제는 그 동영상에서 대략 아주 어렴풋이 공부했었던 쉔커 이론에 대해서 알고 수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에는 어떤 액티비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수업은 쉔커 이론입니다. 그리고 학점번호, 강의 장소 모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메일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메일과 카톡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음악학과 이론 전공, 여기 지금 2명 들어와 있죠? 필수고요. 그 다음에 작곡 전공, 많은 작곡 전공들이 들어와 있어요. 석박사, 그리고 연주 전공,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어쨌든 이 수업이 새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 목표 및 개요 읽어보겠습니다. 수업에서는 조성음악 분석의 대표적 방법으로 자리 잡은 쉔커식 분석 이론을 배우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18, 19세기 조성음악 작품들을 분석한다. 이 수업은 분석 이론을 익혀서 작품을 분석하는 분석 실제와 쉔커식 이론의 형성 과정과 논리 체계를 소개하고 나가 이를 적용해 쓰여진 세련된 분석 논문들을 읽고 토론하는 문헌적 연구도 동반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스케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쉔커식 이론을 바탕으로 쓰여진 논문들을 읽어보는 거 이렇게 2가지 작업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일단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하겠지만 숙제 그리고 대표 발표 이 2개가 우리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업은 다음에 4가지 목표를 향해서 진행된다. 쉔커식 이론의 분석 기호와 방법들을 배워 악구, 악절, 센텐스 단위의 스케치에서 그 작은 형식 단위죠. 시작해서 그거보다 좀 더 큰 2, 3부분 형식과 또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에 이르는 악곡의 스케치를 할 수 있다. 자, 여기 수업 목표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악곡의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스케치를 하는 것은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2번째, 쉔커의 3대 저술이 있어요. 화성학, 대입법, 자유작법인데요. 거기에 나타난 쉔커의 철학과 조성음악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분석의 논리들을 공부를 하고 그것이 왜 이성 대입법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바로 2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3번째, 포스트 쉔케리안 쉔코를 추정하고 쉔커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을 뜻하죠. 자, 이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에 뒤에 보면 정말 많은 논문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핫한 이론인 것은 틀림없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몇몇 선별된 논문들, 선생님이 선별을 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표 발표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또 쉔커식 이론을 통해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잘 섭렵해서 그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간단하게 그런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 그게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교재는요, 일단은 김혜원 선생님 책임 편집한 음악이론과 분석에 제가 쓴 조성음악의 분석이론이라고 하는 북챕터라고 하죠. 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 뉴마이어, 수잔 태핑의 이 책, 그리고 3번째
제가 쓴 아주 오래된 논문, 2003년에 쓴 논문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쉔커식 이론의 스케치 방식을 잘 적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알렌 캐드웰레더, 데이빗 게니가 쓴 Analysis of Tonal Music이라고 하는 쉔커의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 교재와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이 책을 전체를 다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제 선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 교재는요, 이걸 다 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 카피를 해서 카피팩을 나눠드릴 거고 아마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여러분들 카피에 대한 돈을 지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방식은 강의가 5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협업해서 발표하는 대표 발표가 30%, 그리고 그에 따르는 토론이 한 20% 정도 작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많을 것이 평가 방법일 텐데요. 그렇죠. 자, 일단 이 과목은요, 숙제를 8번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숙제가 많죠. 예. 그래서 숙제 1부터 6은 5%, 5, 4, 3, 2, 1로 점수를 매길 거고요. 7하고 8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산된 것이 50점. 그러니까 스케치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 발표가 20%입니다. 이거는 두 사람씩 하기로 이제 짝을 지어놨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대표 발표를 잘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와 대표 발표 그리고 수업에서의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했는지를 묻는 것을 중간시험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결국 중간시험까지 가면 이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셈이 될 거고요. 그 이상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서 중간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수업은 기말시험은 없습니다. 자, 부교재를요, 보면, 부교재만 해도 꽤 많죠. 그래서 쭉 보면 1번부터 9번까지의 책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곳곳에 우리말 번역이 한 2개 있나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 2, 3번은 쉔커의 저술이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뭐 거의 최초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쉔커식 분석이론을 가르치는 교재인데 이 교재가 그다지 페다고지컬하게 아주 우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분 아주 가끔씩만 소개를 할 거고요. 집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 정도 하고요. 우리 수업 진행은요, 일단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잠깐 쉰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쉔커식 분석 이론의 특정 개념을 배우고 개념이 반영된 음악 예들을 스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작품을 좀 미리 보시고 분석해 오시고 그렇게 오실 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요. 주로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어떤 독서 목록에 관련된 책들을 혹은 논문들을 읽어오시고 그에 관련돼서 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업의 전반부는 주로 스케치, 전반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월과 4월은 주로 스케치 하는데 많은 우리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고요. 5월과 6월에 가서는 이제 논문들을 읽는 것 쪽으로 아마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8개가 있는데 그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준비를 해갖고 모셔야 되고요. 그 스케치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케치는 주로 우리 수업 시간 전반부에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고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을 건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 스케치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그게 화상실물기라고 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 샀죠.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들 할 건데 뭐 아주 비싼 게 아니라 그런지 뭐 이렇게 아주 화질이 깨끗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수업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설치하는 것을 우리 이론 전공 1학기에 최서윤 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최서윤 학생 이것을 잘 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3번, 이 수업은 강의뿐만 아니라 대표 발표, 그리고 대표 발표는 영어 논문이 있고요. 또 영어 논문과 관련된 한국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보통 한 2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 달 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뭘 맡았는지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세한 내용은 대표 발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숙제는 몇 개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8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5%나 10% 해서 총 50%를 차지하고요. 뭐, 몇 줄을 제외하고는 거의 숙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숙제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출일, 제출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늦게 제출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숙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 다룬 다음에 숙제를 내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숙제는 정확도와 성의 정도에 따라서 5, 4, 3, 2, 1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사이에 뭐 4.5라든지 3.5라든지 하는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숙제는요. 수업 시간 첫 부분에 같이 검토를 하게 되고요. 한 주간 고즉시 나눠주지는 않고 한 주간 선생님이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 그 다음 시간에 나눠주게 됩니다. 자, 대표 발표. 이 수업에서는 보통 1, 2회에 대표 발표가 있는데, 그래서 흔히 이론 전공은 2번을 대표 발표를 이제 시켰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수강 신청을 14명이나 해서 우리가 7개의 논문을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그렇죠. 2사람이 7개의 논문을 하면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2사람이 짝을 지어서 바로 대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표 발표의 역할은요, 일단 논문을 읽고요. 2사람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뭐 등등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게 SOS를 처형해서 발표 전에, 최소 한 주 전에 우리가 잠깐 시간을 두고 만나서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논문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 다음에 PPT의 작성, 뭐 이런 것들, 요약 노트, 결국 발표 자료들에 대한 점검을 요청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대략 우리가 수업 시간 전에 미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씩은 여러분들에게 할애를 해줄 생각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 최소 발표 일주일 전에 찾아와야 되고요. 하루나 이틀 전에 뭐 해가지고서 만나달라. 이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표 발표의 평가는 발표자가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또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2가지의 측면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유인물의 명확성, 효율성, 이것도 2번째 측면을 결정하게 되겠죠. 자, 중간시험. 이 강좌의 중간시험은 5월 6일 오후 2시부터 치릅니다. 재시험 없고 시험에 지각할 경우도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형태는 그 전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로 수업 시간에 논의한 이슈와 방식, 예를 들어서 용어, 개념, 그 다음에 어느 부분 스케치하는 거, 또 스케치를 엉뚱하게 한 것이 있으면 오류를 찾아서 지적하는 것, 뭐 등등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항들을 출제를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을 잘 듣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80점 이상의 점수들을 받는 정도의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대표 발표입니다. 대표 발표고요. 여러분들 좀 이따 그 지금 수업 계획서 뒤쪽을 보면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주별 스케줄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논문이 1번, 2번부터 시작해서 7개의 논문이 있어요. 자, 그 논문이 바로 여기에 숫자와 일치하고요. 이 논문을 누가 맞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정해놨습니다. 원래 같아서는 첫 시간에 뭐 만나서 제비 뽑기도 하고 그냥 제가 정해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제비 뽑기도 할 수 없고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발표는 이론 전공 학생들이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혜빈이하고 서윤이가 둘이 같이 하기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부터는 전공에 대략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냥
그냥 하여튼 뭐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을 보시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 통해서 친해지시고, 그다음에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이번 기회에 더욱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논문은 스티브 라슨이라고 하는 분의 논문이고요. 예, 다빈치의 두 분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은 슈멜펠트라고 하는 음악 형식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정, 해미 이렇게 두 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샤우터의 논문은 지형, 여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윙킨의 논문은 수민, 영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6번 에버레스의 논문은 하윤, 지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매튜 브라운의 논문은 해리, 은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제는 별도의 과제를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끝까지 이제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이 어려운 수업을 쫓아갈 수 있느냐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또 격려의 마음으로 지켜볼 거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정도 과제는 상당히 도전을 주면서도 또 성취감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과제를 낼 거고요. 그거는 8번째,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수업에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그 과제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정리하고, 또 이 수업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숙제를 낼 때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미 앞선 3개의 강연을 들으셨죠? 네, 그 3개의 강연을 듣고 1번, 그 중에서 쉔커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3개를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게 뭔지 자신의 말로 설명을 하세요.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적어도 3개 설명하는데 한 달러 정도면 되겠죠? 그러니까 A4 용지로 봤을 때 뭐 한 반 페이지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모차르트 소나타 우리가 앞선 그 강연에서 되게 많이 봤죠. KL 331 A장조요. 예, 첫 8마디를요.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거기서 뭐 미개 얘기도 하고 뭐 등등 얘기하면서 막 여러 방면으로 스케치했죠. 여러분들이 뭐 정지 화면을 통해서 따든 뭐 등등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걸 갖다가 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여러분들 숙제로 낼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첫 주 수업에 대한 출석이기도 합니다. 자, 숙제는요, 다음에 보이시는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3월 22일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3월 23일 날 아침에 보고 확인해서 출석 체크와 함께 역시 뭐 점수를 매기든지 하는 것들은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